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그 이유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남한의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더 맛있고 더 영양가 높은 이유식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배우고, 따라하고 일부러 이유식 만드는 그런 그 학습도 받는다고 해요. 북한의 엄마들은 절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학습이 아니라 그냥 막 키우는 거예요. 그냥 막 키우는 거예요. 자, 이유식입니다. 이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북한에서는 젖된 아이들이 있어요. 젖되게 되면 밥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유식을 만드는 쌀가루라든가 이런 게 따로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북한에는 엄마들이 찹쌀을 조금 그냥 요만큼씩 사가지고 그냥 쌀을 노랗게 볶아요. 볶아가지고 이것을 또 절구다 쪄서 채를 쳐서 또 절구다 찌고 채를 쳐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미온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탕을 조금 넣고 소금을 약간 넣고 이렇게 죽을 씁니다. 죽을 식기에다가 그것도 콘서트에다 못 붙이니까 그래서 요만한 식기에다가 하레불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숟갈로 이렇게 저어가지고 요만한 식기로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것을 이틀이 먹든 뭐 언제 먹든 아무튼 먹겠죠. 그것을 북한에는 또 이렇게 냉장고라든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는 전자레인지가 다 있어서 먹을 때마다 따뜻하게 전자레인지로 다 데워서 이렇게 아이들이 입맛에 맞게 또 이렇게 너무 뜨겁지도 않게 다 물에다 온도를 재서 이렇게 해서 먹이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뭐냐면 그냥 아로목에다가 이불을 탁 뒤집어 놓고 안에다 이유식 식기를 떡 갖다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엄마들은 일 나가고 그 애기의 이유식을 먹이는 거는 그 집에 언니라든가 오빠라든가 집에 먼저 학교 공부를 끝나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학창 시절에 우리 학급에 류명순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친구인데 아주 공부도 못해요. 집은 또 식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다 보니까 그 식구의 아이들이 다 그 집에 와서 노는 게 뭐냐면 아버지도 부대에 노무자기 때문에 군화 수리를 했거든요. 아버지는 거기 나가고 엄마는 또 가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그냥 애기를 집에다 방치해놓고 그 위에 있는 자식들이 다 그냥 놀면서 그냥 키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오직 애기보다도 자기 막내 동생보다도 이유식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이따가 11시 반에 애기 저 미음을 한 5숟갈 먹이고 또 1시간 지나서 한 5숟갈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제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어머니하고 빠이빠이 하고 엄마 간 다음에 제거덕 이제 파묻어 놓은 이불을 들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식기에 딱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명순이네 집에 갔는데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애기 막내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또 먹이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 집에 가게 되면 학습반이 있어요. 늘 정정 말하지만 북한에서는 학습하는 것도 학교 방과 후에 여기 아이들은 다 뭐 이렇게 학원에도 가고 자체로 자기가 가서 공부할 것이 있잖아요. 북한에는 절대 학원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예. 80년대 중반 지금도 뭐 학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나는 개인 그 지도 하다가 그 추방돼서 온 사람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와서 보니까 그것도 허용되지 않은 그런 일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 꼭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판을 가게 되면 그 애기당 보면서 우리가 그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숙제를 하게 되면 그 친구가 애기 밥 먹는 시간 됐다고 숙제하다 말고 애기를 끌어안고 이제 미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닐 줄자 있잖아요. 줄자. 예, 줄자로 푹 퍼요. 예. 이 부엌에도 나가기 싫어서 줄자로 푹 퍼갖고 자기 입으로 다 빨아먹고 그 끝에 요만큼 남겨놔갖고 그걸 애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가 그거 받아먹고 조금 준다고 울고 작다고 울고 막 그래 막 그 애기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기 밥통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많이 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저거 저렇게 맛있게 잘 먹는구나. 그거 무슨 맛인지 우리도 좀 한번 먹어보자. 우리도 맛 좀 보자. 그러면 걔가 줄자에다 칵 퍼갖고 이만큼 퍼갖고 우리 입 벌리면 햇바닥에다 조금씩 이렇게 막 묻혀줬었어요. 그래서 먹으면 그렇게 달고 고소하고 찹쌀죽이니까 볶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쌀이 고소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미운 가루를 이렇게 먹었지만도 그것도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기는 좀 괜찮은 거예요. 찹쌀이라도 이렇게 애기 키우는 집에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배급소에서 맵쌀 대신 찹쌀로 조금씩 이렇게 또 바꿔주는 것도 있었고
또 군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식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식권 가지고 가서 후반부에 가게 되면 맵쌀 대신 찹쌀로 계산해서 맵쌀은 이만큼 받을 수 있지만 찹쌀은 조금 작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가서 애기들을 키웠지만 지금 형편에는 어떤지 압니까? 지금 형편. 그때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찹쌀죽이라도 줄자로 퍼서 먹고 뭐 어떻게 하든 그때는 애기들이 먹고 미음가루라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형편은 어떠냐면 내가 먼저 시간에도 말했지만 애기들이 이 계란 하나를 못 먹어가지고요. 이 계란은 상상도 못하지만 닭들도 먹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는 닭들도 쌀도 안 먹더라고요. 그 쌀이 없어서 산에 가게 되면 송기가 있잖아요. 송기. 그 송기를 이렇게 그 송기가 달콤달콤하거든요. 그 송기를 벗겨다가 집에서 그걸 가공하면서 막 두들기게 되면 거기에 송기 그 물이 나와요. 그게 정말 달콤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요만큼씩 받아가지고 애기 입에다 숟갈로 떠서 주는 그 엄마를 봤어요. 송기 그 국물을 그 시커먼 그 송기 국물을 그 애기가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진짜 그 송기 국물 그냥 나무에서 나오는 그 들큰들큰한 거 그걸 받아 먹고 또 이유식이 끝난 아이들 그냥 밥 퍼먹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런 것도 없어갖고 어른들이 먹는 송기죽을 먹어서요. 송기죽 죽 아시죠? 여기는 송기떡이라고 있잖아요. 쌀이라도 들어가니까 맛있어요. 그건 또 이렇게 우리가 옛날 맛을 그리면서 추억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만드는 떡이지만 북한에는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나무 껍질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나무 껍질을 절그다 쪄서 또 솥에 쪄서 또 절그다 쪄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먹구멍에 넘어가는 거는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면서 걸리고 막 안 넘어가서 물로 겨우겨우 막 먹으면서 내려보내면 또 위가 그렇게 아파요. 또 위에서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또 내려다 보면 항문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항문에서부터는 더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변비인 거예요. 나무 껍데기 섬유질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 막 돌덩어리 같이 굳어가지고 대변이 안 나와서 엄마들은 아이들 그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이 계란도 안 먹어서 지금 남한 아이들 보세요. 밥도 안 먹는 아이들. 근데 북한의 아이들은 그것이 없어서 그 나무 껍질을 먹고 변을 못 봐서 막 이렇게 엎어놓고 막 엄마가 나무 꼬재기로 항문이 파지고 피를 보면서 변을 봤거든요. 아이고 또 그나마 산에 엄마들 따라 올라가게 되면 엄마들이 걔네들도 없고 이렇게 뭐 산나물 캐지 못하니까 나무 밑에다 그늘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이들 놔두고 엄마들은 그냥 막 칡뿌리 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걔 보게 되면 아이들이 손가락 빨고 앉아서 지쳐서 잠도 자기도 하고 앉아서 자기도 하고 배고파서 칭글칭글 하기도 하고 그 조그만 아이들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산에까지 엄마 따라서 산에 가서 그런 거를 다 보면서 살았거든요. 그 성기가 있을 때도 성기죽이나마 안 먹을 때는 또 좀 그래도 괜찮았죠. 변비가 많이 오고 인민들이 그 성기죽을 먹고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또 중앙당에서 또 어떤 강연을 했냐면 그 성기죽에다가 우리가 양재물을 넣고 먹으면 그 양재물로 이렇게 끓인 그 성기죽도 우리 몸에서 소화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마당에서 또 막 그냥 양재물 덩어리 이만한 것들 이만하고 막 이만하고 막 그런 덩어리들 야만큼에 얼마 야만큼에 얼마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사다가 이만한 솥에 집집마다 식구가 많으니까 솥이 커요. 그런 솥에다가 송기죽을 그냥 쓰다가 그 다음에 그다 양재물을 또 한 반 숟갈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반 숟갈 정도는 좀 많아요. 조금 작게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그 섬유질이 다 녹아가지고 나무 껍질이 껍질이에요. 이거지. 그걸 다 녹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빵같이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찹쌀죽처럼 쫄깃쫄깃하게 이게 점성이 좋아져요. 그러면 이것을 먹은 아이들이 그 조그만 아이들이 식도가 다 녹고 위가 다 구멍이 빵꾸 나고 벨 장불통증이라고 해요. 북한에서는 영어로 장불통증 여기면은 장꼬임 현상 보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병원에 달려가야 되고 여기에 다
여기다 구멍 내서 여기다 관을 꽂고 이렇게 사는 애들도 있고 별난 애들이 많으면서 1994년부터 2002년도까지 300만이 굶어 죽을 때 아이들이 엄청 죽었거든요. 아이들이 60% 죽었어요. 예. 그 아이들이 배고파서 죽었어요. 병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죽었어요. 이제 그 인터넷으로 보면서 사진들을 보면 나오지만 갈비뼈가 아랑아랑한 게 다 보이고 진짜 이 우리들 배는 정상이 이렇게 다 바깥으로 이렇게 배가죽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불룩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죽이 등가죽에 찰싹 들러붙어 있어요. 그 안에 장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장기 다 파낸 사람들처럼 이 배가죽이 푹 들어가가지고 그냥 등가죽에 붙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이 계란도 정말 먹기 싫어서 버릴 정도로 그렇게 먹으면서 자라나야 될 아이들이 먹을 수가 없어갖고 등가죽에 이 배가죽이 붙어가지고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현실. 여보세요. 보게 되면요. 지금요. 북한이 좋다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 여보세요 사람들. 북한에 가서 보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설정된 공간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고 무엇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신우미, 미국에 사는 교포 신우미, 당신 전부 3년 전에 나랑 대판 맞짱 콘서트 하자고 싸웠던 적이 있잖아요. 내가 왜 그 말을 했는가? 나도 아이를 키웠던 엄마로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고 그런 성장 과정을 보면서 당신에게 한 말. 당신은 평양에 가서 그 호화스러웠던 그 평양의 얘기를 대한민국에 와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돌아다녔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보았던 그 설정된 공간과 우리가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놓고 말하자 이거예요. 자, 대한민국 아이들 계란 안 먹습니다. 계란 주게 되면 쳐다도 안 봅니다. 고기도 안 먹습니다. 사탕 먹으면 이빨 빠진다고 이빨 썩는다고 먹지도 않아요. 자, 북한 아이들 계란 구경도 못합니다. 고기 대용할 수 있는 게 메뚜기, 깨구리, 올챙이알 이런 겁니다. 자, 사탕 대신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카린 있으면 그 사카린으로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물 타가지고 엄마들이 그냥 울 때마다 그거 한 컵씩 이렇게 떠서 애기들 달래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 것을 다녀와가지고 전부 본 거 마냥 북한이 이렇게 산다고 자랑질하고 나와서 북한 찬양을 하고 이런 사람들께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정말 일반인민들이 사는 곳을 가보라 이거예요. 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중국에서 단동에서 빵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또 장나라 저거 연예인 있잖아요. 연예인이 생리대를 기차 빵통으로 보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다 부잣집 마나님들 그 딸년들이 다 썼어요. 우리는 생리대가 그렇게 정의로 일회용이 있는 것도 몰라요. 제가 생리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영상이 다 나가서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빵과 우유를 신우주 교도를 통해서 평양에 간다. 뭐 고아원에 간다. 뭐 신우주 어디 양로원에 간다. 막 그랬었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은 타가소로 가지만 타가소 고아원으로 가지만 타가소 고아원에서 받아먹는 그 집 아이들이 누구네 아이들인가 이거예요. 그들은 고아도 아니고 영양실조 아이들도 아니에요. 통통하고 아주 그냥 발육이 좋은 아이들 다 간부집 아이들 거기다 갖다 놓고 그것도 고아원이라고 그것도 타가소라고 갖다 놓고 그 애들을 집중적으로 먹이고 다 그냥 간부들 선에 의해서 다 장마당으로 나가고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아이들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갖고 와서 자, 이렇게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아이들이 튼튼해지고 건강하다고 이렇게 막 사진을 돌리고 TV에 나오고 그럽니다. 절대로 북한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자, 군대 나오는 아이들 보세요. 1m 43의 몸무게가 43kg가 정상이라고 도장에 찍혀서 우리 군의소에까지 와서 다시 피형 검사를 하는데 그 환자들 병력서 이런 걸 갖고 오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143cm의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무슨 전쟁을 한다고 군대 나와서 무슨 군대 생활을 한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하고 몸무게 43kg가 무슨 정상입니까? 청년들이 18살, 19살, 20살 된 아이들이 43kg가 정상입니까? 대한민국 청년들 보세요. 지금 학교 학생들도 16살, 15살 아이들 170씩 다 넘어가요. 막
그런 거 보면서 이 그 키 큰 아이들을 내가 왜 저 애들은 이렇게 키가 크고 북한의 아이들은 왜 이렇게 키가 작은가, 이것을 내가 보니까 이 계란 하나도 못 먹는 북한, 이 계란도 먹기 싫어서 막 버리고 썩어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 들어오고, 응? 이렇게 먹고 자란 아이들 보세요. 이런 나라에서 먹고 자란 아이들은 키가 엄청 크고 발육이 성장 속도가 대단하잖아요. 키가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들 3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 키가 고진 다 170 넘는다 그래요. 북한에서는 170 정도 되면 그 중앙당 청사, 호위국 막 이런 데 뽑혀가요. 그것도 큰 키라고, 아주 좋은 키라고. 그런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계란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진짜 흔하디 흔한 대한민국의 닭들도 안 먹는 그런 쌀을 대한민국에서 버려진 음식 찌꺼기, 예, 버려진 찌꺼기라 해서 뭐지, 뭐 뚱물 찌꺼기가 아니라 쌀도 유통기한 지나서 안 먹는다, 뭐 고기도 유통기한 지나서 안 먹는다, 뭐 그렇게 다 버려지는 거, 이것을 다 말려가지고 북한에 보내라 이 소리예요. 나는 예, 북한에 보낼 때 쌀과 돈을 주고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또 전쟁 준비에만 쓰지 말고, 정말 못 먹고 못 살고 공급 받아야 될 대상들한테 돈이 아깝고 쌀이 아까우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거라도 보내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통기한 지난 거 다 먹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계란도 여기 보면 여기 파란 글자 다 썼어요. 어떤 날 보면 한 달도 지났어요. 보관 상태가 좋아서 냉장고에 들어갔던 것들 보면 한 달, 두 달 지나도 터뜨려 보면 안에 노른자가 동그랗게 다 예, 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다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유통기한 따지면서 하루라도 지나면 우유도 다 버리고 계란도 다 버리고, 저희 남편도 우유가 하루라도 지나면 못 먹게 해요. 그런데 나는 먹어요. 막 예, 우유는 뭐 잘 먹진 않지만 아까워서 먹는 거예요. 또 버린다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다 예, 버린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북한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고 온, 대한민국에 온 남한 사람들, 북한의 모습을 보고 온 사람들, 특히 신음이 자꾸 내가 또 얘기하지만 신음이 씨, 북한에서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 아무 데 가서 하다 맞아 죽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신우미 씨도 북한에 가서 정말 간부 대우는 받았네요. 네. 그만큼 대우를 받은 거 보니까 북한이 얼마나 잘해주고 잘 퍼다줬는지 모르지만도 북한에도 먹으라로 없으면 재미교포든 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쳐다도 안 봐요. 북한에 이득이 있고 도움이 되고 자기네가 먹으라 있어야지 그것도 바짜바짜 해서 오라는 거지.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가는 사람들 받아도 안 줍니다. 쫓아냅니다. 네. 가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시 이제 북한에 가서 무엇을 본다 하면 제발 지방에 한번 내려가서 저기 평안남북도 이쪽에 한번 맹산 쪽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요. 신발이 없어서.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학교를 못 가요. 책가방도 없어요. 책도 없어요. 제가 여기에다 지금 아이템에다 문방구를 한번 얘기하려고 문방구도 했지만, 예, 흔하디 흔한 대한민국의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문방구들 누가 사용하는지 알아요? 다 당간부 자식들만 사용하는 그 문방구. 예? 대한민국 문방구는요 북한 중앙당 간부들보다 더 좋은 거 더 많이 지금 가짓수도 많고 그런 걸 넣고 일반인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냥 예? 그냥 아무 때나 누구든 상관없이 들어와서 사갈 수 있는 곳이에요. 문방구. 그것도 안 팔려서 하루 종일 문 열고 마지막까지 늦은 시간까지 문 열어놓고 장사하시는 문방구 사장님들 보면요, 야, 북한에는 이건 상상도 못하고 이런 책에 하얀 책을 쓴다는 것 자체도 상상도 못해요. 글자를 쓰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데서 한번 그런 데 찾아가 보라 이거예요. 지금 신은미씨가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북한의 리포터 같은 역할을 하면서 북한 선전하느라고 막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데, 예, 제발 리포터 하면 깊고 깊은 두메 산골 탄광이라든가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단간불만 제한 곳에 가서 평양만 제한 곳에 가서 한번 예, 리포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계란을 가지고 또 아이들이 왜 먹을 수 없었던지,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먹고 살만한 그런 구조 조건은 다 잘 되어 있어요. 목장도 인민을 위해서,
자, 창강원도 인민을 위해서. 창강원이라는 것은 거기 여기 사우나처럼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뭐 다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있어요. 그러나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강의를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순실이는 탈북자인데 왜 이렇게 키가 크냐, 남들은 키가 작은데 넌 왜 이렇게 키가 크냐. 제가 이 계란을 두고 얘기를 할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아이들 계란 삶아주면 먹지도 않아요. 그냥 사우나에 가보면 장난삼아 머리가 톡톡 깨매서 소금 찍어 먹어서 한 도이 먹고 다 버리고 가거든요. 자, 우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것도 군단장 식당에서. 군단장 식당은 일반 군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곳에서 어머니가 일을 했습니다. 자, 어머니가 그런 데 있다 보니까 계란 같은 거를 흔하게 먹을 수 있었고, 기름, 된장, 간장, 소금까지 다 간부들이 먹는 그릇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다 그걸 먹고 살았어요. 왜? 엄마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것이 훔쳐다라도 먹이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큰 거예요. 엄마가 훔쳐왔지만도 맛있는 걸 계속 갖다 훔쳐 먹였기 때문에 우리는 키가 클 수밖에 없었고요. 자, 보세요. 다 같은 땅에서 같은 걸 주는 걸 먹고 살지만 그래도 엄마를 위해 엄마가 갖다 주는 걸 먹음으로써 남들보다 키가 더 큰 것은 잘 먹었기 때문이에요. 네, 잘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도 지금 잘만 먹을 수 있으면 또 특히 성장기간에 이르는 학생들, 또 이유식에 들어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먹을 것만 잘 조절해서 먹인다면 정말 대한민국 청년들, 대한민국 아이들만큼 키는 클 수 있어요. 근데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 먹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성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에 많이 들고, 특히 결핵, 간염이, 그 다음에 파라티푸스,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야, 정말 쌀이 떨어지면 간장이 떨어진다고, 간장, 된장, 소금까지 다 떨어집니다. 쌀 떨어지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또 질병들이 이렇게 들끓으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도 죽고 질병에 또 앓다가 죽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염병이 되는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전염병은 다 사람들한테만 오는 거예요. 간부들 파라티푸스 걸려 죽은 놈 한 마리도 없어요. 예. 자, 김부자들도 전염병에 뭐 걸려본 적은 없겠죠. 인민들은 정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 인민들은 그까짓 거 칩시다. 어른들은 그까짓 거. 아이들은 이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어서 개개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배가 고파서 오직 먹는 것만 눈에 찾으려고 그냥 땅바닥만 뒤지고 살고. 저 간부들 보세요. 단간부들 배가 이만큼 나오고 얼굴이 개기름이 번질번질해가지고 오죽하면 대한민국에 오니까 배 나온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야, 여기는 간부도 많다. 간부들 젊은 사람들도 배가 다 나오고 오죽하면 배 나온 사람을 북한에서는 간부의 표징이라고 상징이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간부들은 잘 처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늘 배때기 불려서 막 배를 쓸고 있지만 인민들은 배가 고파서 배를 쓸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늘 얘기하던 우리들 모습을 보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는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오늘 살쪄, 고기 안 먹을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참 묘한 게 환경에 따라 우리들 마음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저 오직 먹을 거 배고파. 근데 한국에 와서는 배불러. 그냥 만사가 다 편하네. 야, 그럴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배불러 죽겠다 얘기해놓고 피식 생각하는 게 우리 가족들은 북한은 어떻게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이 하나라도 더 먹이면 먹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엄마들, 오늘도 먹고 남은 음식들이 있으면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자식들 입에 넣어주면서 아프지 말고 그냥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이런 말 한마디씩 하시면서 야, 안 먹을래, 나 이런 거 안 먹어, 맛이 없어, 나 싫어해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있다면 북한 아이들 생각해봐라. 그 북한 아이들 생각해서 오늘 이거 한 번만 더 먹어. 그렇게 해서 나눠 먹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라고 제가 꼭꼭 얘기하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난 순실이가 미워서 좋아요, 구독도 안 누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뿅
뿡 방구라도 끼고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추석이지만 또 북한의 슬픈 추석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라요. 충성! 감사합니다.